일단은 연습 문제부터 보긴 할 텐데 CCTV로 본대. 12단에 나온 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었고요. 역시나 방정식을 푸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한 줄로 줄이자면 그냥 인수분해였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애들도 보시면 앞부분에는 다 사실은 인수분해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질문한 건 4번부터긴 하지만 보고 가면 아예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죠. 인수분해 하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라고 해봤자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면 뭐 인수분해 공식 중에 3차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면 인수분해 그냥 공식에 넣어서 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 근데 인수정리는 말했지만 말이 좋아 인수정리지 그냥 숫자 찍어 넣는 거예요. 그죠? F 알파가 0 되는 알파 찾는 거니까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인수분해 하란 이야기니까 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0 나왔어요.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하란 이야기고 인수분해 단원에도 똑같은 문제 들어가 있으면 우린 풀 수 있다고요. 이런 건 우리 보통 어떻게 인수분해 했냐면 공통된 부분을 치환해가지고 요거 뭐 t로 치환하시면 t에 관한 2차식 되고 그 2차식 먼저 인수분해 하시고 다시 x제곱 더하기 2x 집어넣어서 또 2차식 두 번 인수분해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었고요. 12-3번도 보시면 x 4제곱이고 x제곱이고 상수항이에요. 이런 걸 보기차식이라고 불렀죠. x제곱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2차식 풀고 그거 가지고 다시 뿔마 루트 씌워가지고 근을 4개 찾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였고요. 4번으로 와서 보면 요거는 질문한 거니까 따서 보자면 4차 방정식에 내 근을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그냥 전개하시면 물론 이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다 더한 것도 있고요. 전개하다 보면 막 2개씩 곱한 것도 있고 3개씩 곱한 것도 있고 4개씩 곱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조금 무섭게 생긴 녀석이고요. 말했지만 3차까지는 세 근의 합, 2개씩 곱한 거, 3개 다 곱한 거 이런 것들은 개수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4차 이상이 되면 다 더한 거랑 다 곱한 건 개수로 비교하지만 2개씩 곱한 거랑 3개씩 곱한 건 잘 보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전개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식이 이만큼 길어지잖아요. 연습장 한 줄에 다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요 녀석이랑 비교해서 개수를 찾겠다.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힌트는 이런 거거든요. 요 4차식 x 4제곱 ax 세제곱 더하기 b는 0. 얘가 이거 4개를 근으로 가졌다는 건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4차식이 이거 4개를 근으로 가졌다라는 건 이렇게 1차식 4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는 소리잖아요. 알파 1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알파 2, 3, 4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인데 구하라고 한 건 뭐였냐면 이거래요. 이건 지금 뭐 한 거냐면 우변에 있는 식의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한 겁니다.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식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라고요. 해보면 1-알파 1, 1-알파 2, 1-알파 3, 1-알파 4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의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지.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 1을 대입했다는 건 왼쪽에 있는 식에다 1을 대입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좌변에 있는 이 4개짜리 항 얘는 얼마나 똑같은 값이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b하고 같은 값일 거다라는 거예요. x에다가 1을 대입한 이것의 값이 역시나 2예요. 그 소리니까 a 더하기 b가 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필이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더하기 b죠. a랑 b의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a 따로 b 따로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고. 찾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고작 A 더하기 B밖에 없는데 그럼 A랑 B를 따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고요. 자주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1-알파1, 1-알파2 해서 저렇게 생긴 거 또는 1 더하기 알파1, 1 더하기 알파2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더하기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녀석이었으면 이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았고 마이너스를 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식이랑 어차피 똑같은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에다가 얼만가의 숫자를 똑같이 다 더해서 곱하는 건 혹은 얼만가의 숫자를 다 빼서 다 곱하는 건 결국 사실은 x에다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세요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x에 1을 대입한 거구나라는 걸 눈치채셨으면 그러면 아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됐죠? 4번? 이 모양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뭐 밑으로 내려가서 뭐 5번은 지금 보면 근이 1 알파 베타 나왔고 개수들이 막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왔죠. 이건 3차이기 때문에 우리 방금 했던 거랑 좀 다르게 5번은 3차이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미지수가 알파랑 베타 두 개 다 모르는데 여기 A도 있잖아요. 세 개를 모른다고. 그런데 세 근의 합 두 개씩 곱한 거, 세 개 다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식이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에 3차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셔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6번은 뭐 인수 정리하는 거니까 해보시면 되고 7번 약간 비슷한 녀석인데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뭐가 비슷하냐면 이걸 쳐다보고 이제 식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런 건데 요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하겠대요. 그럼 뭐 알파 베타 굳이 찾자면 찾을 수야 있지만 뭐 찾을 필요 있겠어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이겠지, 그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저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먼저 보면 F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는 베타래요. 다행스럽게 알파만 넣은 거고 베타만 넣은 거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우변에 있는 얘네들을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F 알파 빼기 알파는 0, F 베타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하나 더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생각해보면 F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것도 0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떠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는 알파만, 두 번째 줄에는 베타만, 세 번째 줄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만 집어넣어서 식이 완성된 거니까 마치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었다 치고 요 x라는 자리에 알파랑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식, 물론 이제 보기 편하게 하자고 이렇게 변형을 한 거지만 변형하기 전의 상태에서도 보시면 이 세 개의 식을 비교해보면 알파 자리에 베타 넣은 거고 또 알파 들어갔던 자리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은 거예요. 바뀌는 게 어디냐면 알파가 들어가던 자리와 알파가 들어가던 자리, 그 자리에 또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데도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여기가 변수가 들어갈 자리구나 해서 x라고 채워넣고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거 대입해도 성립하고 이거 대입해도 성립하고 이거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했는데 F라는 녀석은 3차라고 했거든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인데 이거 넣어도 0 나오고 이거 넣어도 0 나오고 이거 넣어도 0 나왔다는 건 얘랑 얘랑 얘 이거 세 개가 근인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고요. 3차니까 이거 세 개 외에 또 다른 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될 거란 이야기냐면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말인데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우리가 알죠. 이게 알파 베타가 어디서 온 거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거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따르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의 값은 1이고요. 알파랑 베타 찾자면 찾을 수 있지만 안 찾아도 되죠. 왜냐면 x-알파, x-베타 얘가 누구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요. 처음에 나와 있는 2차식. 그러니까 다시 먼저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한 것이 fx 빼기 x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결론은 이거지. fx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고요. 뭐 굳이 fx를 찾고 싶으면 전개하셔도 되긴 하지만 구하라고 하는 건 f5예요. 5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오니? 니까 굳이 전개 안 해도 되죠.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를 대입하셔가지고 산수만 하시면 답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문제인데 얘도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녀석이죠. 알파를 어떤 식에다가 알파를 다 집어넣거나 베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만들었다면 알파나 베타를 근으로 갖는 녀석이구나 라는 말이 되고요. 오히려 알파랑 베타가 섞여있는 식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F 알파는 베타고 F 베타는 알파야 이렇게 생겼으면 약간 골치 아파져요. 잠깐 지워도 되나요? 다 되죠? 제가 지우고 지금 한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 번외로 비슷한 녀석으로 예를 들어서 역시나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F 알파는 베타고 F 베타는 알파야. 이것을 만족하는 fx를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랑 약간 얘기가 다르죠. 얘는 하나의 식에 알파만 넣은 거고 베타만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x라고 뚫어놓고 x에다 알파 대입한 거, x에다 베타 대입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하나의 식에 알파랑 베타가 동시에 들어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생각하는 것이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요 식에서 나온 게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로 항상 일정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알파 넣어서 베타 나온다라고 했지만 요 베타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둘이 더해서 1이니까 1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식에다가 알파만 집어넣은 거구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셔야 하나의 식에다가 베타만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알파나 베타가 섞여 있으면 나타내기 조금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fx에서 1-x를 뺀 것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x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알파거나 베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구나 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차이가 뭔지 되죠? 요거는 이 문제랑 상관없이 혹시 나올까봐 이야기한 건데 똑같이 알파만 넣은 거, 베타만 넣은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섞여 있으면 바로 안 되지만 얘를 알파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고요. 이것도 베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고요. 그래야 알파나 베타만 집어넣은 식이 되니까 이렇게 fx에서 1-x를 뺀 것은 알파 넣어도 성립하고 베타 넣어도 성립해.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뭐 8번도요. 뭐 이게 새끼 문제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굳이 이런 거 나오지 않아도 우린 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불렀다고요. 1, 5, 마사 5, 1 이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녀석. 그쵸? 그래서 얘는 요거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푸는 녀석이었어요. 혹시 모를까봐 알려줬지만 하고 싶은 건 2번이고요. 2번을 푸는 과정이 1번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거 마지막이구나. 얘도요. 보시면 4차고 2차고 상수항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 x제곱을 t로 치환하셔가지고 풀던가 안 되면 뭐 합차의 형태로 식을 변형하는 거다. 뭐 이런 거였고요. 문제는 이제 치환한 녀석이 서로 다른 실근 4개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나면 약간 조건이 달라지죠. 뭐 t가 양수여야 되고 서로 달라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뭐 질문한 사람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요. 12-10번도 이게 이제는 한번 여기
3, 4차 방정식이란 단원을 풀고 있으니까 별로 거부감 없이 풀었겠지만 A란 녀석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힌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A가. 이 A가 없어질 수 있는 X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키가 된다고요. 어쨌든 근해 분리하고 좀 관련 있는 문제예요. 3차를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할 수 있고 1차는 그렇다 치고 2차식에 들어있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것이 포인트였고요. 1차랑 2차로 쪼갤 건데 셋 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1차에서 나온 근 아마 1일 텐데 요거랑 또 겹치지 않아야 돼. 그것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푸실 때 조금 어려운 녀석이에요. 기억해 두시고 비슷하니까 요거는 바로 13번 가죠. 얘는 이 오메가라는 기호가 약간 힌트가 될 텐데 4차 방정식의 한 헉은 오메가라고 할 거래요.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일단 얘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봐야죠. 어쨌든 허근이라는 게 혹시 필요하면 찾아야 되는데 허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근해 공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찾을 수 없는데 근해 공식이라는 건 2차일 때나 쓰는 거니까 이런 4차식에서 바로 우리가 오메가를 찾을 수 있을 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실근을 최대한 다 찾아내서 쪼갤 수 있는 만큼 다 쪼갠 다음에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고요. 숫자 넣을 생각을 해보면 x 4제곱이고 3차는 없고요. 요거 2차, 1차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먼저 넣을 숫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1, 마일, 1, 마일, 1, 마이 2, 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하나의 근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요 녀석은 2였니? 마이너스 2였니? 뭐 넣어보죠. 2 넣어보면 1, 2, 1, 2, 1, 2,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원래 있던 저 4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하나와 2 하나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오메가라는 녀석이겠지. 그쵸? 우린 이 오메가 이야기하면서 이 녀석의 출처가 어디였다고 얘기했냐면 원래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그 방정식의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생긴 오메가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호를 우리 처음 만나는 건 사실은 여기서 보는 거였다고요. x 세제곱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나 이 방정식의 한 헉은 또는 이 방정식의 한 헉은을 주로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생겨먹은 녀석이 나와서 약간 놀라긴 했지만 이 기호를 썼다는 건 얘나 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2차식에서 나온 녀석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녀석이구나 라는 게 보이죠. 얘는 1 넘기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출발한 녀석이니까 요 방정식의 한 헉을 오메가라 하겠대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로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한 게 1이로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될 거고요. 원래는 오메가 나오면 요것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바도 켤레도 하나의 근이어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거,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거 이런 것들도 얘기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오메가 바는 없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 식을 계산을 좀 해볼 텐데 다행인 건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가 섞여 있는 건 어쨌든 3개 혹은 6개로 잘라서 보면 계속 똑같은 규칙이 그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복붙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써 있는 건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이고 그 다음 1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분의 1인데
이거랑 둘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메가 4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이거 그냥 오메가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거랑 둘이 똑같고 마찬가지로 얘네 둘도 똑같고 마찬가지로 얘네 둘도 똑같을 거라고요. 그죠? 3개짜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지. 마지막에 온 게 99승인데 99승이면 얘네 세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는 녀석이냐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거 지금 다 3의 배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땡땡땡 해서 1 더하기 오메가 97승분의 1 더하기 오메가 98승분의 1 더하기 오메가 99승분의 1까지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어차피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고 요거 하나만 구해서 33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녀석의 값만 찾으시면 되고요. 찾는 방법은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래. 요거 가지고 좀 간단히 해볼 수 있겠죠. 뭐 1 더하기 오메가라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1이고요. 요거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면 이제 요것만 넘어가서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생겼고요. 오메가 3승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요 둘은 이제 통분해야죠. 통분해보면 마이너스는 뽑아냅시다. 요거 둘이 통분하시면 분모는 오메가 세제곱, 분자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분모에 있는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분자에 있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마이너스 1이랑 요 마이너스랑 합쳐지면 이제 1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첫 번째 덩어리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총 33덩어리, 33그룹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을 써먹는 방법으로 하나 나온 건데 지금 본 것처럼 항의 개수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로 줄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차수가 높아졌을 때 낮추는 것도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메가의 4승이라는 걸 오메가로 줄일 수 있잖아요. 혹은 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차수를 좀 줄인다고요. 게다가 이런 숫자들을 보면 뭔가 패턴이 있을 거야라는 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3개의 세트가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았을 것 같고요. 요거 계산하는 건 그냥 우리 알던 대로 통분하셔서 요식 지지고 볶고하시면 뭔가 답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4번. 14번도 보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뭐 질문한 건 아니지만 얘도 중요한 녀석이어서 얘기를 잠깐 하고 가자면 역시나 인수분해 단원이랑 관련이 있긴 있어요. 개수들은 다 나와 있는데 뭐 인수분해 뭐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기에 숫자들이 조금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실제로 구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좀 간단히 나타낼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왜냐면 세 근의 합이 빵이거든요. 그지? 알파, 베타, 감마로 다 더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감마 세제곱이랑 똑같다고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랑 같으니까 다 더생각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고 요거는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아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써있는 건 이렇게지만 마이너스 하나를 통째로 다 땡겨내면 그냥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래. 떠오르는 인수분해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 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긴 거. 그죠? 근데 얘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라고 그랬어요. 우변이 통째로 0이라고. 그럼 좌변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랑 3ABC랑 둘이 같은 값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 물어본 건 이거지만 세근의 곱을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한 사람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꽤 중요한 녀석이고요. 다 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좀 이따 다시 물어보세요. 밑으로는 계속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보시면 PQ와 계수들이 다 실수인데 근이 하나 요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켤레일 거다.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보니 마이너스 1도 하나의 근이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PQR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거고요. 됐고요. 이런 거 우리 2차식 할 때 많이 했죠.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일 때 그러면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또 한 근은 2알파 이렇게 생겼을 거고 3차니까 근이 3개여야 되네요. 그죠? 알파, 2알파, 베타 이렇게 3개라고 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알파, 베타가 찾아지죠. 이거 2개로. 그거 찾은 거 가지고 K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잘리네. 다시 자르자. 마지막은 18번이고요. 최초에는 사각형이 있었대요. 사각형 ABCD. A, B, C, D입니다. 직사각형이고요. 요 길이는 X, 요 길이는 4 이렇게 생겼대요. 물어보는 건 이제 X의 값인데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삼각형 BCD와 삼각형 BED가 서로 합동이래요. 보니까 BD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ABD랑 CDB도 합동이겠죠. 이게 180도 돌리면 딱 겹칠 거 아니죠? 직사각형 대각선을 자른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합동인데 거기에다가 얘까지 합동이에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고 오해하기 좋게 생겼는데 사실은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지. 얘랑 얘는 둘이 합동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면서 ABF와 EDF 넓이 합이 3이라고 했는데 그럼 요 하나의 넓이는 뭐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뭐. 그쵸? 그때 X의 값을 구하세요인데 아주 순진하게 그냥 ABF라는 삼각형 넓이 하나가 이제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3이다인데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밑변이랑 높이 곱해서 반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은 다행스럽게 직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게다가 이 길이를 X라고 하기로 했대. 그럼 요 길이만 알아차리시면 되네요. 그죠? 요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뭐 2분의 3이야.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길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Y라고 둡시다. AF라는 선분의 길이를 Y라고 둘 건데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X 곱하기 Y가 2분의 3이야.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찾아지는데요. 또 하나 직각이라는 것이 힌트야. 결국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당연히 써야 되거든요. 요 길이 X고 요 길이 Y야. 그럼 요 길이만 뭐 X나 Y 가지고 혹은 숫자로 나타내면 될 텐데 요 길이랑 똑같은 곳이 하나 있죠.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어차피 좌우로 합동이니까. 그럼 다시 이 길이는 전체 4라는 선분의 길이에서 y를 뺀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야. 요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AD라는 선분에서 AF를 뺀 거니까 4에서 Y를 뺀 게 얘고요. 얘나 길이는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 ABF라는 삼각형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겠죠.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했더니 4-Y의 제곱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셔서 x를 찾아보시면 되고 x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y제곱은 없어지고요. 숫자 지저분해지는구나. 뭘 좀 해볼까요? 위에 거부터 보면 x 곱하기 y가 3이고요. 밑에 거는 요거 전개해서 좌변으로 다 넘기시면 x제곱 더하기 8y 마이너스 16 한 것이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근데 이제 x가 자연수고 구해야 되는 게 x니까 y를 소거했으면 좋겠고요. y를 소거할 방법은 요 y랑 요 y랑 없을 건데 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죠. x, y잖아요. 그래서 밑에 식에다 x를 하나씩 다 곱합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8xy 마이너스 16x는 0 이렇게 생겼고 요때 xy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딱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x에 관한 3차 방정식 될 거고 뭐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자연수 x를 골라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연수 x라고 해봤자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4보단 작겠지. 1이나 2나 3 넣어서 답 되는 거 찾으시면 되죠. 해서 산수를 완료하시면 되겠다입니다. 됐죠? 13장도 지금 바로 하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지 않아서 13장도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본 첫 번째 문제는 9번이고요. 첫 페이지는 특별히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개는 좀 보고 갈게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연립방정식인데 우리 이제 이런 1차 연립방정식의 경우에 x와 y 앞에 붙어있는 계수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쉬우니까 그냥 제가 수업 안 할게요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1차인데 앞에 계수들이 만약에 다르게 생겼으면 그때는 무조건 근이 하나밖에 없고요. 이 앞에 계수들의 비율이 같으면 이제 상수항의 비율까지 고려해서 해가 무수히 많든가 해가 없든가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얘 뭐라고 했냐면 0, 0, 2 외의 해를 갔는데요. 1차 연립방정식의 경우엔 케이스가 3개밖에 없다고. 근이 하나 있든가 없든가 무수히 많든가. 근데 지금 0, 0 이외에 또 해가 있다는 건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수히 많게끔 K를 만드세요 그 얘기고 그 얘기는 뭐다?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그러니까 X 앞에 계수 얘 넘겨야 되겠죠? X 앞에 붙어있는 계수의 비율과 Y 앞에 붙어있는 계수의 비율이 같아지면 사실상 두 개의 식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배한 거니까 그럼 해가 무수히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K 찾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우린 눈치채야 된다고요. 0, 0 이외의 해를 가졌다는 건 그냥 무수히 많게 만들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거라는 걸 눈치채시면 되고요. 뭐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 3번에 보시면 절대값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약간 불편한데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고요. 물론 식은 찾으셔야겠지만 근데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오늘 할 거예요. 그 RPM의 수학 하 단원에 보시면 함수 끄트머리에 이제 이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리는 건 나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면 푸는 방법은 절대값의 부호를 확정하시면 돼요. 그죠? 이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 가지고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y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총 4개를 풀어야죠. 둘 다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총 4개로 나눠서 푸는 거라고요. 해보시면 되고요. 뭐 하시고요. 네, 됐고요. 가우스! 사실상 요거 x의 가우스, 요거 가우스 x-2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죠? 가우스라는 건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소수 부분 잘라서 버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수다라는 거야. 소수 부분은 잘라서 버릴 거지만 정수는 남길 거거든요. 그러면 x에서 2를 빼시면 소수 부분은 변하지 않았죠. 정수 부분만 2 작아진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가우스를 친 거고요. 얘는 가우스를 치고 나서 2를 빼는 거예요. 가우스는 원래 소수 부분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를 빼는 건 미리 빼나 나중에 빼나 어차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3 가우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둘은 바로 연립해서 x랑 y를 바로 찾아낼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해보시면 가우스 x가 정수이기 때문에 y의 값도 당연히 정수가 되고요.
이것도 가우스 x에다가 그냥 y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번 뭐 질문 안 했으니까 됐고요. 7번, 8번 다 됐네요. 네, 어려운 거 없고요. 대칭형이니까 치환 잘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9번 가죠. 활용 문제인데 물어본 건 거리거든요. 근데 뭐 속력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변화시키고 막 그랬다고요. 속력이랑 시간이랑 거리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알고 있죠.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속력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속력인 건 알죠? 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속력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속력에다가 속력이라는 건 거리가 분자에 분모의 시간이 들어간 거지 속력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 단위라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가 대충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나 뭐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라는 말이고 다시 그럼 시간을 여기다 곱하기 하시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라는 건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만든 녀석이구나. 그래서 거속시 이렇게 외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물어본 건 거리인데 막 속력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변화시키니까 속력이랑 시간을 가지고 식을 좀 만들어 보자면 평상시라고 되어 있네요. 평상시의 속도를 뭐 A라고 보고요. 그때 평상시에 걸리는 시간을 B 분이라고 합시다. 이 미터잖아. 그냥 제 마음대로 바꿀게요. 킬로미터 그냥 합시다. 킬로미터 퍼 아워 하고요. 얘도 비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랬을 때 거리는 누가 될 거냐면 AB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서. 근데 첫 번째 거 평상시보다 2km 빠르게 걸었대요. 속력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걸리는 시간의 반보다 15분이 더 걸린대요. 반보다 15분이 더 걸린대요. 이게 되죠? 이게 왜 4분의 1인지? 이게 뭐다? 어차피 거리니까 거리는 똑같이 AB다. 이것도 뭐 C 이렇게 두면 여기 C 이렇게 생겨서 되겠죠? 1km를 느리게 걸으면 평상시보다 30분이 더 걸린대요. 30분은 이제 2분의 1시간 되겠죠? 얘가 AB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해서 A랑 B를 찾든지 뭐 A 곱하기 B를 바로 찾든지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고요. 밑에 있는 식은 전개해보면 좌변의 AB가 우변의 AB랑 사라져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1차식 되거든요. A와 B에 관한 1차식. 전개를 먼저 해보면 AB 더하기 2분의 1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1이 AB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1차식이 돼요. 그래서 이 1차식을 위에다 대입하시면 뭐 자연스럽게 찾아지겠죠. 그죠? 2차식과 얘는 2분의 1 AB이기 때문에 AB가 다 안 없어지거든요.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1차랑 2차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니까 이 녀석 위에다 대입하셔가지고 A랑 B를 찾으시면 될 거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속력이나 시간은 양수여야 됩니다. 정수일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A, B 양수인 녀석을 잘 골라보시면 답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산수는 안 해도 되겠죠? 어려운 산수 아니니까. 왜 산수가 잘 안 되는 거였어? 됐죠? 아닌가 본데? 아니야? 계속해? 됐어? 네.
13번은 공통근 이야기고요. 뭐 10번하고 11번까지는 계속해서 활용 이야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질문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따 따로 하고요. 12번부터는 이제 공통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번이 질문이니까 해보자면 얘도요. 결국 얘를 찾고 싶은 게 목적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걸 찾으러 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 개 문제들은. 1번에 뭐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공통근을 찾는 방법은 책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 근을 찾을 수 있으면 각각 근을 찾아서 공통인 게 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그런 문제는 거의 볼 일이 없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 갖는 근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공통근 아니겠느냐라는 거였다고요.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여기 알파 넣어도 0되고 여기 알파 넣어도 0 되는 거면 이 둘을 더한 식이나 뺀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될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하거나 뺀 식도 뺀 식이 갖는 근이 공통근이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물어본 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얘랑 얘를 싹 그래다 더해버리면 되죠. 식 3개를 쓰고 보면 이거 하나랑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a는 0 이거 하나랑 cx제곱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는데 실수인 공통근을 갖는데요. 근데 이제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걸 보니 싹 다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라서 더하기를 해보면 x제곱 앞에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앞에도 상수항도 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거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럼 이제 얘랑 둘이 마치 곱하기로 연결된 것이 0이다 라는 말이니까 얘가 0이든가 또는 얘가 0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가 0인 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이거 아까 오메가 나오던 그 2차식이죠. 이 녀석이 만약에 실근을 가졌으면 그것이 공통근이 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얘는 실근을 갖지 못해요. 이 방정식은. 얘가 0이 될래야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새롭게 만들어낸 식이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든가인데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고 그럼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끼리 더해가지고는 공통근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다 더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구나 라는 것이 1번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2번에서 하는 얘기는 뭐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통분을 해보면 분모가 A, B, C로 바뀔 거고요. 분자는 요거 A가 하나 필요하죠. 여기다 넣어보면 A 세제곱이고요. 얘도 B가 필요하고요. 얘도 C가 필요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나 마찬가지인데 분자 보니까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 떠올라야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같으냐면 3ABC하고 같은 값이에요. 그래 얘는 계산해보면 3이다 이렇게 그냥 딱 나온다고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가 공통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곳에서 이미 근을 찾았어요. X에다 1 대입하면 0 되죠.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얘도 마찬가지지. 1 대입하면 B 더하기 C 더하기 A고요. 1 대입하면 C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1이라는 숫자는 세 군데 다 집어넣어도 성립한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은 찾으세요. 그러면 1 이러고 끝날 거거든요. 또 이제 그렇게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찾아보면 참고로 2차니까 뭐 근이 2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겠죠. 근데 이거 3개가 다 같은 식은 아닐 거거든요. 왜 아니냐면 다 더해서 0이라고 했는데 A, B, C가 다 같으려면 다 빵이어야 되잖아요. 이 3개의 식이 같은 식은 아니라고요. 다 다르게 생긴 식이야. 그러니까 공통근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2개는 없어. 근데 1을 대입해보면 셋 다 성립하는 걸 보니 1이 공통근이고 나머지 1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뭐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러한데 공통근을 찾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그냥 이거 2개를 볼까요? 얘네 둘을 쳐다보면 약간 하나씩 밀려난 느낌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ax 제곱이랑 bx 더하기 c 하고 bx 제곱이랑 cx 더하기 a는 0인데 개수들이 a, b, c로 빵빵 다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개수를 그러니까 뭐 b를 소거하든지 c를 소거하든지 소거하려고 마음 먹고 나서 보니 이 위의 식에다가 x를 하나 더 곱하시면 얘 둘이 한꺼번에 사라지죠. 여기다 x 하나 더 곱하시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는 우변은 뭐 어차피 0이니까 x 곱해도 0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 위의 식을 빼보면 bx 제곱이랑 cx는 한꺼번에 소거가 돼요. 고맙게도. 그래서 남는 게 누구냐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는 0이 아니겠죠.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이면 2차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a는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a마저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근 하나가 누구냐면 1이죠. 실근 1이랑 오메가 나오는데 오메가는 뭐 실근 아니니까 집어치우고 여기서 나오는 x1 그것이 공통근이다 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두 개의 식을 뭐 실수배 해가지고 둘이 더하거나 빼서 만들어낸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실근이 이 둘의 공통근일 거다 라는 아이디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뒤로 14번은 i가 들어있어서 좀 별로이려나 싶지만 실제로 별로 푸는 게 어렵진 않죠. 왜냐면 x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좌변에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복소수라고 생각해보면 실수부, 허수부 따로따로 생각해서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 이렇게 하시면 그냥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 가지고 p를 찾는 거니까 식만 잘 세어보시면 되고요. 15번은 부정방정식이죠.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는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달려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였고요. 보통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면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예요가 되는 거니까 숫자 빼고 x랑 y라는 문자를 다 소모해서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정수랑 정수 곱한 게 나머지 숫자다. 이 숫자 소인수분 해가지고 이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상을 쭉 찾아가지고 가능한 녀석들을 골라내는 것이 15번이었고요. 뭐 근각에서 관계 됐고요. 18번 같은 건 약간 좀 약 오르는 문제인데 얘도 부정방정식 중에 이제 실수 xy라는 조건 가지고 푸는 거였어요. 이건 어떻게 풀었었냐면 완전제곱식들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이 0이면 각각이 0이야 이렇게 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보면 야, x제곱 y제곱이고 6xy야. 그럼 이거 가지고 9가 있으면 이제 완전제곱식 되고요. x제곱이랑 2x야? 그럼 1이 있으면 되고요. y제곱이랑 2y야? 그럼 1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한 게 0이 아니죠. 뭔가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풀어보신 분은 아실 거고 아닌 사람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은 19번. 어떤 수학시험에서 35문제 나오고요. 배점은 100점이래요. 문제별로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는데 하나 이상씩은 꼭 출제된답니다. 2점짜리 문제 개수를 구해보세요입니다. 그래서 2점짜리 문제의 개수를 x개, 3점짜리를 y개, 4점짜리를 z개라고 보면 주어져 있는 식은 일단 문제 전체 문항의 개수가 35개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게 하나 나오고요. 총 100점이 100점이라는 건 발음이 힘드네요. 2x, 3y, 4z 한 것이 100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x도 y도 z도 하나 이상씩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다 1 이상의 자연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키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건 결국 x의 최대 최소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미지수 하나를 좀 줄여보시면 되겠죠? 결국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최대 최소가 나왔다는 건 딱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방정식이 될 거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합이 만들어질 건데 가능한 조합들을 다 찾아서 제일 작은 거 큰 거 찾아라 그런 소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 줄여보자고요. 뭐 이럴 때 만만한 건 Z니까. 얘는 35-x-y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이거 4배 해가지고 둘이 빼셔도 돼요. 아 그게 나으려나? 이거 4배 해서 빼보면 2x 더하기 y가 되겠죠. 이거 4x 4y니까. 그리고 요거 4배 하시면 140이에요. 뺄 거니까 40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도록 하는 x랑 y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y가 최소한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y가 만약에 0이면 x가 20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 y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얘가 19개를 가져가고 얘가 2개를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40인 거 가능하잖아요. 반대로 y가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 얘가 38개 가져가고 얘가 하나 가져가는 경우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놓고 나서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38개면 아니 다 합쳐서 35개인데 얘가 38개나 가져간다고? 그럼 이상하잖아. 38개에 한 개야. 그럼 Z는 음수 나와요. 다 넣어서 35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X, Y를 찾을 건 아니고 Z를 소거하는 와중에 우리 이렇게 생겨먹은 식을 하나 이용할 건데 이 Z도 1 이상이어야 돼 라는 것이 하나 필요해요. 요 녀석이 이제 문제를 푸는 키예요. 요것 때문에 아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이용해 보시면 x 더하기 y라는 건 34 이하여야 돼요. 물론 이제 둘 다 1 이상이니까 2 이상이긴 해야겠지.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거랑 둘이 짬뽕 하셔가지고 x의 범위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 뭐 쉬운 건 이거죠. y 자리에다가 40-2x 여기 빡 집어 넣으시면 이제 요건 x에 관한 부등식이 될 거니까 그걸로 x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y도 집어 넣으려면 1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40-2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x에 관한 부등식이 하나 나오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요것 때문에 x가 뭐냐? 39, 2분의 39면 19? 19 이하여야 된다. 뭐 이것도 하나의 조건으로 나오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를 하나 소거할 때마다 소거된 녀석의 범위를 이용해서 살아남아있는 녀석들의 범위도 뭔가 약간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녀석들을 좀 조심하시면 x에 관한 범위가 만들어질 거다입니다. 됐죠? 그래서 뭐 좀 헷갈리는 녀석이긴 하고요. 이거 해보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찾으면 금방 별로 어렵지 않네라고 찾아질 텐데 답이 틀리면 약간 당황스럽죠. 틀리고 나서 읽어보면 당연한 소리야. 19번까지 이야기였고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또 다른 거 여러분 질문해야 될 문제들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조금 이따가 개별적으로 질문 받는 시간에 받도록 하겠고요. 조금 쉬었다가 수학 하도